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라는 거의 의미로서는 충분히 먹는 게 아니라 칼로리 양을 줄이면, 지방세포는 내가 지금 당장 굶어서 지방세포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일을 해 라고 하면 되게 당황해합니다, 몸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굶으면 근육을 갖다 써요. 그걸 왜 굳이 아침에 배고프지도 않은데 칼로리도 부족하지도 않고 지방 섭취도 열심히 하면서 굳이 또 지방을 드시죠? 이것도 그람당 9칼로리라서 살찝니다. 제일 좋은 다이어트는 지방은 필수 영양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나쁜 것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과다하게 먹고 과다하게 쌓이니까 문제가 되죠. 생명체한테 지방은 어떤 의미냐? 탄수화물은 그람당 4칼로리가 나오고요, 지방은 그람당 9칼로리가 나옵니다. 2배가 넘어요. 그 얘기는 우리 몸이 지방을 좋아하겠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똑같이 세포가 받아들여도 2배 넘는 ATP를 만들 수가 있네. 좋아하는 세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심장,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이 장기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을 써요. 그런데 심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심장은 비슷하게 항상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의 목적은 평상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근육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극으로는 지방을 주로 씁니다. 근데 뛴다, 계단을 오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급격하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는 혈액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포도당을 가져가요. 그래서 근육과 심장은 한 70%, 80%가 지방을 평상시에 쓰다가 급격하게 에너지 밀도가 높은 활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쓴다. 평상시에 지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근육과 심장이 평상시에 많이 쓰는 에너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방이 많아서 결국에는 내장 지방이 되나요? 더 드셔서요. 필요한 것보다 순전히 더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지방 세포 안에 지방을 저장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이 사람이 굶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죽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마트 가가지고 한 달치를 샀는데 그 중에서 신선식품은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탄수화물. 그런데 냉장 보관도 되지만, 요거는 냉동 보관이 되네? 얘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달이 지나도 꺼내 먹을 수 있는 게. 지방세포는 내가 지금 당장 굶어서 지방세포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일을 해 라고 하면 되게 당황해합니다, 몸이. 그렇게 빨리 꺼내지는 게 아니에요. 얘 지금 가공해가지고 에너지를 쓸 때 오래 걸려요. 당장 지금 바로 굶으셨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굶으면 근육을 갖다 써요. 근육을 녹여서 단백질을 갖다가 포도당 만든 다음에 뇌에다 올려요. 뇌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이 들으면 즉각적으로 계속 뇌를 위주로 쓰다가 탄수화물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젖산 이런 거 쓰다가 나중에 근육까지 녹이고 이러는데, 그래도 지방이 잘 녹질 않아요. 서서히 나오면 서서히. 냉동실에 있는 걸 배고프다고 꺼내서 그냥 먹어 하는 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냉동실 해동을 하고 거기에 막 조리를 하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냉동칸에 잘 보관해두면 적어도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지방세포에 지방을 보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보관하게 해놨어요.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성인이 된 이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돼지가 되는데, 살이 쪘는데 지방세포가 2배 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늘어나지. 지방세포가 커집니다. 심지어 부피가 100배까지 커져요. 엄청나게 몸이 불어나는 건 세포는 그대로인데 지방세포에 지방이 많이 껴서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보관할 수 있게 우리가 디자인해놨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지방 섭취를 극도로 줄인 분이고 총 칼로리보다 좀 모자라게 드시는데 내가 지방을 굳이 보충해야 되겠다, 영양제처럼, 그러면 버터와 올리브유를 드시는 게 타당하죠. 다른 식단이 기름을 워낙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을 꼭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아침에 올리브유 한 숟갈 먹어도 되죠. 올리브유는 한 숟갈이 한 130칼로리나 돼요. 어마어마해요. 한 숟갈 정도도 칼로리가 엄청 높은 건데, 그걸 굳이 맛없게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또 먹게 되면 이것도 그람당 9칼로리라서 살찝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올레산이 많다. 올레산은 여기 말고 음식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몸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다 분해해서 성분만 흡수합니다. 그럼 뭐가 들었는지 알면 되잖아요. 올레산이 많아요. 올레산은 진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성분이에요. 그걸 왜 굳이 아침에 배고프지도 않은데 칼로리도 부족하지도 않고 지방 섭취도 열심히 하면서 굳이 또 지방을 또 드시죠? 그건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버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라면, 지방 섭취를 극도로 줄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방 섭취를 위해서 그걸 드시는 건 의미가 있겠죠. 제일 좋은 다이어트는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는 식단이 제일 좋습니다.
고지혈증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고지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고 그 지방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진 않고요.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건 또 탄수화물 때문이에요. 이게 생화학적으로 많이 복잡한데 지방과 콜레스테롤 둘 다 합쳐 지질이라고 하는데 친구니까 지방식을 많이 하면 들어오겠지 하지만 실제로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 있거든요. 똑같은 양의 고기를 먹거나 똑같은 양의 삼겹살을 먹거나 콜레스테롤 섭취는 똑같아요. 더 많지 않습니다. 거기 콜레스테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시고 일부 해산물들 오징어나 새우들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람당 제일 많은 건 달걀 노른자고 그걸 제외하고 우리 몸에서 고지혈증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간이 아주 쉽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라는 거의 의미로서는 기본적으로 총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거죠. 충분히 먹는 게 아니라 칼로리 양을 줄이면 고지를 먹었어도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다 쓰일 거다라는 기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쓰이게 되면 괜찮은 거죠. 총칼로리 양 자체를 줄였다면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방을 양을 많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전체 먹은 것 중에 지방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높아도 전체 양이 우리가 하루에 다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럼 다 쓰겠죠. 지방도 다 써버려요. 탄수화물도 다 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저탄고지만 신경 쓰시다 보면 몸을 구성할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마르게 되고 하니까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둘 다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건 둘 다 많이 들어올 때 굳이 비율을 맞춘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느냐? 그럼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또 대답이 또 틀린데 불포화지방을 너무 안 먹어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3차원 구조가 꺾이게 되는데 이렇게 꺾인 구조로 서로 차곡차곡 포개지지 않으면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지고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기름이 되기 쉽. 이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산물일 때 물고기가 딱딱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부드러워야 되겠죠. 물에서. 그래서 물고기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몸의 구조가. 근데 이 생물이 진화를 하면서 양서류가 되고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몸이 지방도 어느 정도 뻣뻣한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뻣뻣한 동물들 보면 왜 이렇게 포화지방이 많냐? 굉장한 근육질에 돼지는 의외로 불포화지방이 많다는데 흐물흐물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식물은 어떻게 되냐? 식물도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식물도 기본적으로 약간 유연한 구조를 가진 식물들이 불포화지방을 좀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은 사람같이 직립으로 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지방의 절반 이상은 포화지방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음식이 포화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안 해도 과잉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포화지방을 먹어라. 뭘 먹으면 되는데요? 해조류. 우와! 물고기. 우와! 또 서구권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니까 그게 음식이야? 이러면서 안 먹게 되다 보니까 불포화지방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려주다 보니 불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좋은 기름이다. 좋은 지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둘 다 중요하고 실제 그쪽에 섭취가 부족했던 서구권을 중심으로 불포화지방의 중요성이 강조된 거죠. 트랜스 지방은 시스가 아닌 트랜스란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화학 구조에서 지방산의 체인이 이중결합이 되면은 시스 형태에서는 다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지방산이 3차원 구조로 꺾인 상태가 되니까 지방산을 가진 세포막이 유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 형태는 이걸 뒤집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여야 되는 게 반대 방향이 되면서 가장 일자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데 일자가 돼요. 그래서 포화지방산보다 더 확실하게 뻣뻣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뻣뻣한 지방이 되는데 그럼 뻣뻣한 데 쓰면 되지 않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걸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얘들이 들어가면 더 뻣뻣한 조직이 되고 세포막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지 않고 어쩔 때 나오냐? 감자튀김 만들 때 이제 고열에 기름을 튀기거나 할 때 화학 반응을 실험실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실험실처럼 트랜스 지방을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그 트랜스 지방을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 자체를 시스 형태로 다시 바꾸는 방법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곳곳에 세포막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세상 필요 없는 지방산입니다. 홍삼품이라면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하는 걸로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 고열에 튀기는 거는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분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없으면 안 돼요. 즉 음식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많아서 우리 몸이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구나 해가지고 우리는 오메가3를 만들 줄은 모르고 오메가3 비슷한 수준까지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오메가3 자체는 전혀 생산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물고기 먹으면 되는데 수십 년을 수렵 채집 생활하면서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이 먹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생산해 하면서 퇴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고기만 먹을 줄 몰랐죠.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오메가3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메가3가 뭐냐 하면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예요. 이 지방 체인의 끝을 오메가라고 하고 끝에 세 번째 부위가 이중결합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끝에 세 번째 부위가 이중결합인 이 오메가3는 곳곳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대개는. 그래서 얘는 다른 지방산보다 더 많이 꺾여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연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유연한 특성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필요하냐? 신호 전달에 중요한 곳. 여러 가지 물질을 받아들이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곳. 신경, 뇌, 눈이 가장 오메가3를 잘 활발하게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는 우리의 신경 기능, 뇌 기능, 눈을 위해서 반드시 음식에서 잘 섭취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음식에 많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김과 미역과 물고기 드시면 무수하게 들어오신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메가3를 많이 먹는 상황인지는 알 수 없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의 식단을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은 사면이 바다인데 물고기를 싫어합니다. 물고기는 노동자나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피쉬앤칩스를 만들어서 물고기 이름도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기만 먹었단 말이에요. 이 고기만 이렇게 먹는 식단이 이 사람들의 오메가3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편식 식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조류는 사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먹지도 않고 한국이 또 세계 최강이고 그다음에 물고기 굉장히 세계 1위 막 이러잖아요. 세계 1위가 부족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세계 해조류 해산물 섭취 1위 국가에서 오메가3를 영양제로 먹어야 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어느 나라가 안 부족하지? 없죠. 거의 없죠. 제가 지금 오메가3의 기능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방산의 꺾인 구조 때문에 신호 전달이 중요한 세포막의 구성을 하는 지방산이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심혈관 질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애초에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부지불식간에 열심히 먹으면서 계속 뇌 기능과 신경 기능의 기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메가3를 영양제로 팔고 싶은 제약회사들이 그런 기본적인 기능 말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줄어들던데? 라는 걸로 기초 데이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염증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영양제 마케팅으로 이 염증이 줄어들면 심장질환도 줄어든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연구를 하니까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캥긴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뒤따른 임상시험 2개가 무의미하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아주 과감하게 애초에 뭐 염증을 조금 줄일 수는 있었지만 다른 소염제, 항염증제에 비해서 택도 없는 수준의 기능이었는데 마침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불필요하다 한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필수 영양분인데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안 줄인다니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상한 얘기예요. 이승훈 교수가 하는 일이 의사인데 왜 가가지고 100m 달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메가3가 애초에 할 일은 염증을 줄이는 것보다 그건 딴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이상 그런 기능이 조금 있네? 이승훈 교수가 100m 달리기를 뛸 줄도 안 해? 이 정도가 있는 거였는데 가서 왜 1등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이제 환자 고치고 하는 역할을 잘하게 만들려면 신경 기능, 뇌 기능, 눈 기능 뭐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걸로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영양제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 1위 섭취 국가 오메가3를 많이 먹게 되면 잘 씁니다. 에너지원으로. 살찝니다. 오메가3로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람당 9칼로리예요. 근데 그게 부족한지 많은지를 의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메가6도 필수 영양분입니다. 다만 조금 필요해요. 여기 대표적인 게 알파 리놀렌산. 그게 대표적인 오메가6예요. 이 리놀렌산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반응으로 변하게 되냐면 아라키돈산으로 변합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어떤 염증을 전달할 때 써라라고 부여해놨어요. 근데 굳이 염증이 증폭되는 물질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의 과잉 반응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흔히 쓰는 식용유라고 하는 게 콩기름, 대두유고 그다음에 옥수수 기름, 싼 기름 2개는 오메가6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오메가6가 적어요. 오메가3도 적어요. 무슨 뜻이냐? 오메가3를 많이 만드는 생물체는 해조류이거나 물고기예요. 육상 식물이 오메가3를 만들면 이상한 식물이에요. 아마씨유 같은 경우가 오메가3가 많은데 그 오메가3는 인간이 쓸 수 없는 오메가3예요. 분류만 화학적으로 오메가3야. 모든 오메가3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DHA, EPA라고 주로 부르는 오메가3를 쓰는데 아마씨유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름을 고를 때 오메가3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상식물이기 때문에 오메가3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오메가6가 많은 것들은 있어요. 그러면 올리브유는 뭐가 좋냐? 오메가3가 아닌 올레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많아요. 올레산이 많으면 좋냐? 좋죠. 좋은데 그 지방산은 다른 음식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올리브유를 먹으면서 불포화 지방산을 먹겠다고 하는 거는 과도한 건강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차라리 평상시 식단에서 기름이 많기 때문에 기름 섭취를 좀 줄이는 방향이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